제가 4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적자가 2천만 원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인생이 정말 제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그때 느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 딱 두 가지를 실행을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사람 대표 송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사사키 신제품 설명회에 초청받아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 안에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유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사키에서 6.3% 산화제가 최초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0.3%가 얼마나 산화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키 본드라는 클리닉제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건 제가 따로 또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축사를 하게 돼가지고 간략하게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우리 미용인 분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제가 좋은 영상들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꼭 힘을 얻으시고 같이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라디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라디칼이 탈색도 시키고 이제 염료들을 중합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 이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부터 6%, 9%, 12%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한 거를 골라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3% 정도로 낮은 과수 함량의 경우에는 라디칼 생성량이 적기 때문에 탈색력이 낮습니다. 대신에 라디칼이 적기 때문에 모발 손상이 적다는 또 이로운 점이 있어요. 과수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라디칼이 많기 때문에 탈색력도 높고 모발 손상도 많게 되죠. 그리고 부스터 효과 때문에 시술이 빨리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시술하시는 분의 테크닉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용도가 안 맞는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형에 따라서 컨디셔닝 차이를 한번 보시자면 액상이 있고 로션상이 있고 크림상이 있는데, 크림상의 컨디셔닝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디셔닝 성분으로는 보통 식물성 오일이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유상 성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액상으로 갈수록 이런 유상 성분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도가 높을수록 컨디셔닝 효과가 좋다라고 봐주시는 게 일반적이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컨디셔닝만 생각하면 발색력이 저해되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컨디셔닝에서 얼마나 좋은 발색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또 연구한 것도 고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이제 고채도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탈색을 너무 과하게 빼지도 않고 탈색이 너무 안 되지도 않아야 저희가 원하는 컬러가 선명하게 고채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탈색이 중요한데, 탈색을 시키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수의 함량을 높이는 거고, 하나는 알칼리제의 함량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과수와 알칼리제가 만나서 라디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높은 농도의 산화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결국은 라디칼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명도 표현이 어려워지고 모발 손상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도를 증가를 시켜버리면 라디칼이 많이 나오니까 탈색은 잘 되겠지만 이제 자극도 심해지고 모발 손상도 심해지고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적정한 농도를 찾기 위해서 미세하게 조절하는 실험을 100개 진행을 했고, 그래서 6.3%라는 최적의 농도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6.3% 산화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원래 6% 썼는데 0.3% 갖고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0.3%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침투력이 높아지고 깊은 색상 표현력이 가능해지고 유지력도 좋아지는 데다가 심지어 저희가 컨디셔닝하고 밀착력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6.3% 오센틱 전용 산화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오센틱 전용 산화제긴 한데, 근데 이 제품뿐만 아니고 뭐 세치커버라든지 다른 기존의 제품에 멋내기 컬러에다가 적용해봤을 때 좀 더 깊은 색감과 화사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여기저기 같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10월에 새로 출시된 커넥트 본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본딩 기술을 연구하다가 나온 기술이에요. 본딩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모발 내에서 끊어진 시스틴 결합을 이어주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 모발 외부에서도 단백질을 흡착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작용한다고 해서 듀얼링크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라틴에 퀴논이 일단 달라붙고 이 퀴논이 아미노산과 연결되고 이 아미노산이 다시 케라틴을 연결함으로써 케라틴과 케라틴을 이어주는 본딩 기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케라틴 섬유가 연결되면서 모발이 튼튼해지는 거죠. 이 퀴논이 단백질을 연결을 해서 모발 표면에 단백질을 코팅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오센틴 연모제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발생력과 유지력을 높였었던 거고, 이번에 커넥트 본드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연결해서 모발 회복과 그리고 컨디셔닝 향상, 윤기 강화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연구원들과 많은 강사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저도 애정이 가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로잉살롱 송현 대표님의 축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잉살롱 대표 송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저기 사사키 분들께 박수 한 번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사실 뭐 나와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같은 미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4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적자가 2천만 원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인생이 정말 제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그때 느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 딱 두 가지를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방법들을 제가 그냥 여기서 핵심적으로 빨리 얘기하고 끝내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미용인분들 교육을 할 때, 그리고 가맹점 원장님들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치기 위한 삶을 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로잉살롱 처음 오픈했을 때 항상 저는 고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걸 고쳐야 될까? 나는 어떤 단점들을 고치고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매장을 운영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끽해봐야, 제가 그래봐야 평범한 사람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단점들만 생각하고 고치기만 하려고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뭘까? 5가지를 제가 적었어요. 노트에 적고 계속 강점만 부각시켰습니다. 직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가 잘하는 건 뭐야? 넌 뭘 제일 잘하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고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는 뭐가 부족하지? 그러면서 자꾸 자존감 떨어뜨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를 나중에는 되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을 고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오늘 딱 생각을 한번 딱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채워갈까? 어떤 삶을 더해갈까? 이 생각만 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미용인들은 매번 고치기 위해 살고 매번 고치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평균화된 기술, 평균화된 삶, 이런 걸 살게 되잖아요. 제가 그 교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미용인 분들은 고칠 게 전혀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더 하세요. 채우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고칠 게 없는 사람이고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잘하는 강점 5가지만 딱 적어보세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내 단점을 찾기 쉽거든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걸 못하고, 나는 이게 어렵고. 이건 찾기 쉬운데 내 강점 5가지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나는 어떤 걸 잘하는지 그 5가지를 이번에 체크하셔가지고 내년에 그것만 죽어라 파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요,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살 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통제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부모님들한테요. 부모님들이 지각하면 안 돼, TV 오래 보지 마, 게임 오래 하면 안 돼, 자 이러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나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인이 되면 아무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통제는 누가 하죠? 제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항상 이래요. 손님이 없으면 뭘 하죠? 유튜브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합니다. 그럼 그 시간이 매일매일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내가 편한 것만 하니까, 내가 익숙한 것만 하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하기 싫은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정말 하기 싫은 게 뭐냐면 SNS였습니다.
저는 유튜브 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인스타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해요. 누가 저를 찍어주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근데 왜 했을까요? 제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뛰어나서, 특별해서, 남들보다 달라서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오늘 내가 하기 싫은 걸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냐면 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내일은 좀 다르게, 그 다음은 좀 다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만약 정말 힘든 일이 오신다면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오늘 조금 내가 직원 관리도 힘들고 샵을 뭐 오픈했는데 막 잘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두 가지만 조금씩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왜? 저도 4년 만에 얻었잖아요. 제가 많은 걸 얻었어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뭐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고민 나누고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